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세 가지 성공 비결. 첫째, 오래 살아라. 둘째, 한 가지만 해라. 셋째, 끝까지 해라. 그러나 무엇이든 끝까지 하는 사람은 채 1%도 되지 않는다. 살다 보면 흔히 저지르게 되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끝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최고의 실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는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왜 인류들은 고독을 즐길까? 고독해야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 또렷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무리로 몰려다니면 자신의 약점이 적당히 감춰진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원들은 100%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여러분이 가진 영예와 뛰어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타인에 대한 참된 정성과 사랑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면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질투와 불만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창 혹은 친구들 모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모임을 개인의 자아를 자랑하는 기회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늘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질 것 같은 싸움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잘 내지만 숫자 계산에 약한 사람은 회계 관련 업무를 맡지 않는다.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기는 싸움에만 들어간다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다. 삶이란 여러 개의 재료가 혼합되어 있는 김밥 같은 것이어서 김밥을 통째로 씹어야 맛을 알 수 있듯 인간관계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밥을 말아보면 그 안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따로 또 같이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김밥을 말아보면 알게 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그 자신이 내면의 열등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남을 자신보다 더 못난 존재로 깎아내리려 애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은 그나마 나은 사람이 되는 셈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현명해지길 바란다.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다른 이의 참견 때문에 발생한다. 부모 자식뿐 아니라 친구끼리, 상사와 부하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이의 과제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응원뿐이다. 만약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전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다.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을 98%의 시간보다 100%의 시간 동안 지키기가 더 어렵다. 당신이 정한 도덕적 기준은 당신이 어기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다. 만일 한 번만 기준을 어겼다면 또 다시 어기지 못하게 막을 도리가 없다. 당신이 표방하는 게 무엇인가를 결정하라. 그런 다음에 항상 그것을 지켜라. 인생은 일괄거래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만 주고받을 수 없고 고통이나 슬픔 모두 내가 살고 있는 삶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가 이 인생을 사는 한 모두 떠안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잔인하고 혹독한 불공정함과 놀라운 공명정대함에 모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도전은 언제 시작하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다. 당신의 마지막 시도는 언제였는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시작해버릴 것이다. 떠오르는 순간 바로 시작하라. 서둘러라. 이상하게도 우리 뇌는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할수록 그 일에 더 집착하고 더 큰 흥미를 느낀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우리 마음을 격렬하게 스며든다. 따라서 어느 순간 고삐가 느슨해지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집착하고 있던 먹는 것에 대한 폭발적인 충동을 억누르기 힘들어진다. 결국 부정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뇌는 하면 안 된다고 할수록 더 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우연히 갖게 된 믿음, 즉 밈은 우리 마음이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프로그래밍한다. 마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불러오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자기적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을 프로그래밍하면 실제로 무의미하고 무자기적인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프로그래밍하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성공률 100%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한 목표를 모두 이루지 못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당신은 이미 성장한 것이다. 목표라는 것은 현실화가 되든 되지 못하든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긍정적인 통로로 발산되도록 유도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 그것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 반드시 오는 것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죽음 같은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오지 않는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것은 기다려도 소용없다. 행운 같은 것은 말 그대로 행운인 것이다. 올지 오지 않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놀이가 왜 배움이 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과 달라지는 것이다. 남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무수한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 전망에 있다고 한다. 시간 전망은 현재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미래에 끼칠 영향력을 얼마나 길게 내다보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시간 전망이 긴 사람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순간의 감정과 충동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안정적이고 기복이 없다. 만약 당신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아무도 당신에게 한마디 해줄 생각조차 안 한다면 그거야말로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일지라도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대부분 당신을 진정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며 당신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인내하는 습관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도저히 수긍하지 못해도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꾹 참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굳센 마음으로 초지일관하는 인내심이다. 막연한 두려움과 동요, 그리고 조바심은 금물이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 짜증나는 일을 몇 번이고 떠올린다고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으니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인생은 뒤를 보고 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중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때 뒤를 보고 타는 사람은 없다. 앞을 보고 탄다.
뒤를 보고 타거나 계속 뒤만 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진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을 갖고 당신에게 자꾸만 다가서고자 하는 건 당신 또한 당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개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충분히 풍족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생산하고 더 큰 성공을 일궈낸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과 의아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한다. 왜 이제 그만 쉬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답은 간단하다. 새로운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원하는 목표이나 목표를 위한 사냥이 중단되면 성공의 사이클도 거기에서 끝나버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누군가와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가? 관계를 끊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작별을 고할 때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히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전략들은 흔히 서로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오페라 가수이면서 동시에 10대 아이돌 가수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생은 그 균형과 타협을 요구하지만 에고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미래의 일자리에서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인간이기에 가능한 능력이다. 제2의 기계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기계와 함께 일하면서도 기계와는 차별화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나?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능한 것은 기계가 능하지 못하고 사람이 능하지 못한 건 기계가 능해서 나온 말이다. 미국의 인공지능학자인 한스 모라백이 제시하여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한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물건들을 한데 모으자. 당신에게 별 효용이 없는 이 물건들을 자선단체에 기증하라.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가치를 더해줄 수도 있다. 풍요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통로를 열어놓기 위해 당신에게 남아도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이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 내 앞에 다가왔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곁에 깊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우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나의 인생, 나의 세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남입니다. 우리가 남인가 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아니 나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